안녕하십니까. 돈 안 들이고 건강해지는 통찰의학 성형외과 김찬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면역 시리즈 중에 이제 활성산소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활성산소는 여러분들이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거기에 관련 예방 제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약이라든지 이걸 들어보셨을 겁니다. 조금은 이제 학문적이긴 해서 따분하실 수 있지만,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 문제가 이제 활성산소와 관련되고, 특히 세포막에 있는 ACE2 자체가 수용체가 돼가지고 그게 이제 문제가 돼서 일으킨다. 이 기전을 밝힌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코로나에 관련된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한번 들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면, 이 ACE2라는 단백질이죠. 그게 세포 표면에 붙어 있는데요. 그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수용체가 돼서 그쪽으로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폐나 신장 그리고 혈관 아닌데 대부분에 많이 있는 그런 효소 중에 하나인데, 그 단백질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세포 내로 우리 몸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ACE2라는 것 자체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붙어버리기 때문에 세포 외벽에 있는 ACE가 훨씬 적어지게 되는 상황이 되겠죠. ACE2가 적어짐으로써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레닌, 안지오텐신, RAS 시스템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피가 우리 몸에서 갑자기 수술을 했거나 갑자기 출혈이 교통사고가 났다고 하면 피가 안 가게 되죠. 이게 피가 잘 안 가게 되면 콩팥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적스타 글로메룰랄 셀이라는 사구체 옆에 있는 그 센서가 있어서, 사구체에서 만약에 피가 혈압이 떨어지면 순간 이제 레닌이라는 것을 신장에서 분비를 하여서 그 RAS 시스템에서 안지오텐신 2라는 강력한 혈관 수축 물질이 결국은 간에서 이제 합성이 되는 거죠. 레닌에 의해서 안지오텐신 2까지 합성이 되는데, 이 합성된 그거로 해서 혈관은 수축이 되고, 그리고 부신에서는 알도스테론이 나와서 혈장은 이제 늘어나게 되죠. 결국은 혈관은 수축이 되고 안에 있는 물은 커지기 때문에 혈압이 높아서 아까 혈압이 떨어진 것을 다시 보존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게 이제 안지오텐신 2를 안지오텐신 1에서 나올 때 ACE라는 효소가 나오거든요. 이 ACE 효소가 1이 있고 또 2가 있습니다. 그래서 ACE 일반 효소 말고 그 ACE2는 항산화제가 되겠습니다. 안지오텐신이라는 것은 혈관 수축을 할 때 이제 나오는 거긴 하지만, 나중에 얘기 드리겠지만 활성산소가 되기 때문에 이 강력한 활성산소로 인해서 몸은 더 스트레스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위기 상황, 그러니까 몸에서 출혈이 생겼을 때 피가 신장에 들어간다. 그러면 갑작스럽게 이제 레닌이 분비되면서 알도스테론이 분비되면서 안지오텐신이 결국 나와서 수축을 해서 혈압을 올리고 나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나면 그 산화 스트레스가 혈관 내에서 생성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회복 과정에서 우리가 노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노화 과정을 거칠 때 계속 안지오텐신 2가 계속 생성되면 안 되니까 ACE2가 그 항산화제이기 때문에 이 산화된 그 혈관들을 항산화로 막아주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기량을 해주는 게 됩니다. 안지오텐신 2가 너무 많이 가지 않도록 ACE2가 몸 전체에 어떤 혈관이라든지 폐에 존재하면서 항산화 역할을 해주는데, 다시 코로나 얘기로 돌아가면 그 ACE2가 이제 점점 적어지기 때문에 항산화 자체가 잘 되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항산화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안지오텐신 2가 훨씬 더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 활성산소가 많아지기 때문에 혈관 내피에서 수축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혈관 안에 있는 폰 빌리비란트 팩터라고 있습니다. 응고인자인데, 이 응고인자가 그 분비가 많이 되면 혈소판과 이 응고인자가 붙어서 혈전을 형성하게 됩니다. 결국은 혈관은 좁아지고 혈전은 많아지는 상황이 되면 보통 피떡이라고 하죠. 이런 일들이 점점점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면서 혈관에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뭐 뇌경색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심근에 염이 생긴다든지, 심근경색이 생긴다든지. 처음에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폐의 문제로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혈관 문제가 더 심각하다라고 이렇게 이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활성산소에 의해서 치사율이 높아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밝혀진 게 최근 소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활성산소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활성산소라는 것은 결국 이제 산화가 되었다는 것인데 분자적으로 보면 H2O를 예를 들어 볼까요? 수소가 있고 그리고 산소가 있으면 O는 마이너스고 H는 플러스죠. 그러면 양이온과 음이온 중에서 산소를 안정을 하려고 하는 그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 H2O로 합칠 때 H에서 그 전자를 빼앗는 과정을 산화라고요. 그 전자를 받아들인 것을 환원 과정이랍니다. 그래서 산화 환원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게 세포 호흡을 할 때 우리가 숨을 하고 들이쉬고 후 하고 내쉬면 산소가 들어가죠. O2가 들어가면 결국 산화 환원 과정에 의해서 물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CO2가 생기게 되고 이런 전체 과정을 거치게 되죠. 이게 세포 호흡인데 이 세포 호흡을 할 때 약 0.2에서 1% 정도는 프리 라디칼, 그러니까 활성산소가 생긴다고 합니다. 결국은 연소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기름을 넣었을 때 연소가 잘 되지 않는 과정이 1, 2%가 생길 수 있듯이 우리 몸에서도 산소가 들어갔을 때 한 1% 미만에서 연소가 잘 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산소에 전자가 하나 남아가지고 다른 전자를 빼앗으려는 이런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H2O2 그 과산화수소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O2- 이렇게 슈퍼옥사이드 같은 리액티브 옥시전 스페이시즈를 ROS라 그래서 활성산소 군이라고 하는데요. 이 유리 라디칼이 전체가 이런 전자를 빼앗기 때문에 이게 몸에서 돌아다니면서 몸을 다 망가뜨리는 일이 생기는 거죠. 보통은 이 활성산소는 림프 내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 영상에서 뭐 알레르기라든지 이제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암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림프가 그때도 얘기드렸지만 하수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림프를 움직일 때는 관절을 쓴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관절을 움직이면서 림프를 쓰지만 가만히 있을 때도 그 내피세포가 이제 수축을 해서 조금씩은 이제 림프 순환을 되도록 하는데 이 림프 순환을 할 때 NO, 산화질소가 있는데요. 이 산화질소가 혈관을 이완을 시켜서 좀 더 하수도 구경을 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붓기가 잘 빠지도록 이제 하게 하는데 이게 보통 부교감 신경이 활발할 때, 먹을 때, 잘 때, 쉴 때 우리가 부교감 신경, 편안할 때 우리가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된다 그랬기 때문에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될 때 이 산화질소가 매개체가 돼서 림프의 하수도관이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피가 갑자기 우리가 줄어드는 상황이 생겼다면 그 위기 상황에서 혈관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혈압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혈관이 수축이 되고 그러면 거기에서 산화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 림프계에 있는 내피세포에 이제 활성산소가 생기면서 산화 질소를 억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림프 혈관에 그 이완을 시키는 걸 못하게 되기 때문에 림프가 수축이 되고 결국 하수도관이 좁아지기 때문에 림프구, 면역계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하는 거죠. 결국 이 활성산소라는 것은 림프 면역계에 활동을 할 수 있냐 없냐 구경을 우리가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림프 영상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그게 스트레스하고 암하고 알레르기 다 같이 연관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림프 자체 내에 활성산소가 있었을 때는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활성산소는 보통 우리 몸에서는 재활용을 합니다. 우리 몸에 들어온 균을 죽인다든지 바이러스를 죽인다든지 결국 나쁜 몸에 있는 적들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데 문제는 너무 많이 생성이 되거나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됐었을 때 활성산소가 너무 많아지면 우리 자체의 정상세포들도 노화를 입게 되고 손상을 입게 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좀 더 심해지면 그 림프계 내에서만 아니라 그 정맥이나 동맥까지 활성산소가 일으켜질 수가 있습니다. 그 처음에는 림프계에 있다가 이 활성소가 심해지면 정맥을 침범하게 되고 동맥을 침범하면서 동맥과 정맥의 혈관이 수축하게 되는 거죠. 탈모 영상에도 피가 적게 가는 쪽이 영양분이 적어서 떨어진다 하지만 실제 피가 적게 가면 산소가 적게 갈 수밖에 없고 재관류 현상이 우리 몸에서 생기기 때문에 그쪽에 피를 자꾸 많이 보내주려는 현상이 생기면서 그때 우리가 산화 스트레스가 생겨서 활성산소가 많아지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탈모하고도 활성산소가 연관이 될 수 있고요. 내가 치주염이 있다 아니면 그 기관지가 약하다 이런 식으로 피가 좀 덜 가는 곳은 결국은 산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을 갑자기 뭐 운동을 해서 혈관을 보내주면 오히려 활성산소가 더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꾸준히 올려주면 이게 없어지지만 갑자기 올려주고 또 안 하고 또 격렬한 운동을 갑자기 했다가 또 피곤해서 안 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오히려 노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수명이 조금 일찍 되는 이유도 그런 이유 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활성산소를 없애려면 꾸준히 지속적으로 운동을 해주는 것을 이제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면 활성산소가 림프나 아니면 정맥, 동맥 같은 혈관을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고 또 폐에도 문제를 일으켜서 뭐 폐 섬유화를 일으킬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몸의 질환들을 다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이 모든 것들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일어난 것들이기 때문에 부교감신경을 올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교감신경을 올려주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그전 시간에 영상을 설명드렸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몸에서 항산화제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항산화제 중에 하나가 멜라토닌입니다. 멜라토닌은 송가체에서 뿜어내는 잘 때 나오는 항산화제 중에서 가장 강력한 우리 몸의 산화 중에서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죠. 그리고 결국은 우리 몸의 노화를 활성산소가 만들기 때문에 이 활성산소를 환원을 시켜주려면 멜라토닌을 충분히 많이 우리 몸에서 나오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러려면 밤 11시부터 4시 사이에 반드시 잠을 자고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멜라토닌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글루타치온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글루타사이온은 간에서 합성을 할 수 있는데요. 녹색의 야채에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채나 그 채소 같은 걸 많이 먹으라는 것도 우리 항산화 식품이라고 하죠. 그 자체가 글루타치온이 많고 그게 우리 몸에 있는 활성산소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산화 스트레스를 우리 몸에서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일찍 자고 그리고 현미나 야채, 채소 같은 걸 많이 드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림프 순환을 위해서 물을 많이 마시고 관절 운동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면역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면역 건강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